신문이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특권층들의 각종 비리 문제입니다. 병역이나 세금 같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 면제받는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옛 문서들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도 이런 종류 비리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역을 면제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는 여기 웬일이야? 아버지! 저 용환이 왔습니다. 어허? 아버지라니? 난 니놈한테 호부호영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에이, 아무리 서잘하지만 보는 사람 듣는 사람도 없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뭐가 잘못했습니까? 니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게야? 사고를 치다뇨. 아버지. 저 같은 호인이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여인네들 앞에서나 호인이겠지 니놈이. 부전자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놈이 지금 오랜만에 친아버지인 김광팔을 찾아온 서자 용안. 아버지에게 문서 한 장을 건네는데 글쎄 새로 오신 신임 현감께서 저보고 다시 관노로 들어오라고 하지 뭡니까? 관노 면제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대체 이게 어찌 된 게냐? 제가 멀쩡한 놈이면 나라의 부름에 응당 따라야 하겠지만 아버지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노름 좋아하고 계집 좋아하는 제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들 김용환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관노로 들어가 살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어쩌자고 이런 놈을 낳아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주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관노로 들어가게 되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실걸요. 시끄럽다. 그만 나가보거라. 그럼 아버지만 믿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설마 모자지간을 모두 관청 노비로 살게 하시진 않으실 거죠? 그랬다. 김광팔은 양인이었지만 관청의 노비를 첩으로 두고 있었는데 용안은 바로 그 첩에서 낳은 자식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양인이었어도 어머니가 천민인 관비였던 까닭에 용안 역시 천민일 수밖에 없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노비나 천인의 신분을 한쪽이 천하게 되면, 한쪽이 천한 신분이면 그 다른 한쪽의 신분과 관계없이 천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천즉 천입니다. 한쪽 부모님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자식들은 천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노비는 양반에게 예속된 산노비와 관청에 소속된 관노비로 나뉘는데 용안은 바로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노비의 신분이었다. 관노비라는 명칭은 관하에 소속된 노비를 뜻합니다. 즉 관하에 잡다한 일들, 그러니까 방자, 심부름을 한다든지 또 관의 토지를 경작한다든지 또 여종 같으면은 관에 물을 기른다든지 또 아니면 손님을 접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근무를 쓴다든지 자체로 구애한 어떤 노동이나 살림에 종사하는 그런 관에 소속돼서 그런 노비들을 관노비라고. 조선시대 관노비가 역을 피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용안은 관노비의 역을 면제받게 된다. 그런데 2년 뒤 새로운 현감이 부임하면서
면제받은 역이 다시 부과된 것이다. 아들의 부역 명령을 받은 김광팔은 곧바로 현감에게 청원서를 올린다. 용안은 사람됨이 어리석고 굼뜨며 천성이 불황자 같아서 숫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노름과 여색만을 압니다. 이런 까닭으로 뜻밖의 역을 면제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불러들이는 건 위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관에 폐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돈을 내고 면제받을 뜻은 없습니다만 부디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게 그 김광팔 문서인가요? 예, 이게 일종의 이제 소지 청원서인데요. 네. 어떤 일을 처리해달라 또는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이런 일들을 이제 소지라는 문서 형식으로 이제 관청에 사또한테 이렇게 이제 청원을 하는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아주 엄격했을 예. 텐데 네. 어떻게 무슨 예. 병역 비리가 예. 있다 이런 예. 내용인가요?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 병역비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뭐 이렇게 네. 뭐 장차관 후보자들이라든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똑같이 사람이 살던 사회다 보니까 조선시대나 현대나 똑같이 지금에 이제 있었던 이런 그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문서는 이제 사실은 어떤 군역과 관련된 병역은 아닌데 똑같이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어떤 의무에서 제외시켜 달라라는 문서고. 김광팔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아들이 역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핑계를 대는 게 그 아들이 이제 뭐 숫자 하나 둘도 모르고 동서의 방향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관노의 역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 아들이 그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문서 안에서도 보면 아들이 노름도 하고 뭐 술집에도 이제 이렇게 그 주색 잡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노름도 하려고 하면 숫자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못하면 노름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핑계일 뿐이지 그 내용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그냥 진실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용안은 어떻게 역을 면제받았던 걸까? 그 이유는 김광팔이 청원서에 첨부한 또 다른 문서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문서는 일종의 영수증으로 2년 전 용안이 역에서 면제될 때 아버지 김광팔이 관아에 기부한 돈과 물품들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문서하고 연결돼서 같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전 수령 때 2년 전에 이런 돈을 내게 그 정도의 돈을 내고 관노로서의 신용을 면제받았는데 새로 이제 신관 사또가 오면서 이제 관노 명단이 있겠죠. 누구누구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직접 여기서 일을 하고 왔으니까 얘를 잡아와라 라고 지금 그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그 김광팔이라는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내 아들이 역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지금까지 내가 그 돈이나 아까 말한 그 배라든가 이거를 내가 납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첨부가 돼 있습니다. 아유 죽었어. 이놈의 농사는 지어도 끝도 없고, 이런 거 투전판에서 하루 저녁이면 따는 건데 이게 몇 년째야. 아유 죽었어. 아이고 힘들어. 이 친구를 어디서 찾는다. 자네가 김용환인가?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요. 내가 자네를 찾으려고 여기를 뱅뱅뱅 저기를 뱅뱅뱅. 나리께서 어인일로 저를 찾으십니까요? 왜? 놀랬는가? 예. 이거 어쩌지? 더 놀랄 텐데. 자,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말일세. 예. 자네에게 쇠환 명령이 떨어졌어. 환 명령이요? 그래, 쇠환 명령. 다시 한 번 말해줄까? 쇠환 명령. 그러니까
관노로 다시 돌아와서 역을 살라 그 말일세. 예? 아니, 저보고 다시 관노로 살라고요? 그렇지. 아유, 내가 다시 관노라니. 관노라니! 4년 만에 다시 관노로 일을 하라는 명을 받은 용환.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조선시대 지방의 재정이라든지 부역 형태는 꼭 이런 식입니다. 어떤 공신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연려 집안도 마찬가지고 역을 면제받다가도 그 수령이 바뀌면 다시 또 역이 부과되는 거죠. 나으리 청원서이옵니다. 누가 보낸 것이냐? 일전에 그 세환 명령을 내린 그 김용안이라는 자 있지 않사옵니까? 그 자의 야비인 김광팔이라는 자가 보낸 것이옵니다. 그 자가 왜 청원서를 보냈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세환 명령을 내리실 때 제가 그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사옵니까? 예. 그러니까 그자가 관노로 살긴 살았는데 용안이란 자가 타력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사옵니다. 그래. 몸까지 성치 않다 하니 멀쩡하던데? 잘만 걸어다녔던데? 뭐라고 했느냐? 아니옵니다, 나리. 아무튼 어떻게 할까쇼? 어찌한다. 이미 납부를 원했다는 말이 있는데 당사자를 또 세환할 수도 없고 세환이 합당한지 잘 상의해서 면해주거라. 예, 나으리. 요한이. 아이고, 아이고. 예, 잘 지냈는가? 예. 내가 오늘은 말이야 자네한테 이 서류를 전해주려고 왔어. 예. 자네 거꾸로 들었네. 이게 대체 뭐라고 쓰여 있는 겁니까? 그게 말이야 이 서류로 말할 것 같은 말이야. 예. 자네를 영원히 관노에서 면해주겠다는 명령일세. 진짜요? 진짜입니까? 암만 영원히요? 영원히. 오, 예! 그런데 자네 다리 아프다고 안 했나? 예, 오, 예! 그지? 아픈 거 맞지? 수령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오라고 했을 때 물론 증거나 이런 것들을 대긴 했지만 이게 빼내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어떤 그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됐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가가 없는 어떤 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운다거나 뭐 이제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주민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 관가의 어떤 그 내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이러니까 이러저런 돈하고 자기 어떤 능력이나 이런 사회적인 관계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아들을 좀 빼냈다고 보여지죠. 보통 그렇게 문서에는 영원히 탈급해준다. 처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수령이 바뀌거나 또 창리가 변동이 됐을 때는 그게 다시 원천 무효가 되고 그리고 또 받아들이면 또 그때 잠시 또 한시적으로 역을 면제해 줬다가 다시 또 부과시키는 그 수령이 바뀌면은 다시 또 역이 부과되는 거죠. 반상이 엄격했던 조선시대 높은 신분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지금 보이는 이 문서는 한 남자가 올린 탄원서인데요. 여기엔 신분은 귀했으나
그 삶은 무척이나 기구했던 한 여인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마냥 점잖은 척을 하고 있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발뺌을 하시겠다? 하긴 니년 머리로는 몰라도 몸뚱아리는 잘 알겠지. 천박하게 무슨 천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우리 바깥 양반이랑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뭐라고 다니길래 온 동네에 추잡한 소문이. 이거 동네 창피해서 원.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절대 아닙니다. 내 어찌 시댁 고종과 그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네 할 줄 알았어? 이래서 머리가 없는 과부년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뭐야? 지금 과부년이라고 했어? 내 인연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대체 어찌 된 게요, 부인? 이보시오, 재수씨, 정신 차리시오, 재수씨, 재수씨,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리시오, 재수씨.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편과 과부 이 씨를 바라보는 부인 박 씨. 그녀가 칼로 찌른 사람은 남편의 고종 사촌 아내인 사촌 재수 씨였다. 부인 박 씨는 남편인 유정도와 과부 이 씨가 정을 통한 것으로 오해해 참극을 벌였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 오라비가 왔다. 눈 좀 떠봐라. 눈 좀 떠봐. 아이고, 아이고. 눈 좀 떠봐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여동생의 참담한 모습에 이만술은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요. 큰일 났어요. 뭘 그리 호들갑이냐? 그게 고을에서 아녀자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요. 뭐라, 아녀자들끼리? 이 무슨 해괴한 사건이란 말이냐? 그러게 말입니다요. 자, 일단 여기 이 탄원서이옵니다. 저는 이번 사건 피해자의 오라비인 이만술이라 하옵니다. 여동생이 팔자가 기구하여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았는데 작년 무례배들이 밤을 틈타 폐단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동생은 혈서를 써서 원한과 치욕을 씻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없던 누이는 시댁 친척 중에 유정도라는 사람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처남의 고종사촌인 유정도가 누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줬는데 그의 아내가 투기하는 마음으로 누이를 칼로 찔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으나 두렵고 가엾습니다.
오빠가 동생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그럼 자기 동생이 이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20년 넘게 이제 그 수절을 하고 살았는데 고모의 아들이죠. 고모의 아들인 그 이제 유정도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의탁을 하게 되는데 유정도의 아내가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질투를 하고 결정적으로 그 상해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유정도의 아내가 과부를 이 목을 이렇게 찌르는 그 상해를 입히는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오빠가 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탄원서를 올린 상황이죠. 자네가 유정도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는 어찌 이런 큰 변고가 있었는데도 관에 고하지 않았는가? 송구하옵니다, 사또. 칼에 찔린 재수 씨가 아직 몸이 성치 못하여 잘 보살피는 것이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다 저의 불찰이옵니다.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술. 예. 자네 여동생이 다행히 죽음을 면했으니 살인 죄목으로 엄히 다스릴 문제는 아니다. 자네는 이들을 어찌 벌하면 좋겠는가? 내 그대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제 누이에게 해를 가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은 박씨 부인을 생각하면 더한 죄도 묻고 싶습니다. 허나 누이가 평생 몸담고 살아가야 할 시댁에 어찌 그늘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 예, 그러하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형이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함세. 원통한 일을 관청에 물어 치욕을 씻고자 하였을 때 친척 간의 인지상정으로 두 집안의 좋고 편한 길로 화해하여 조처하니 나중에 만약 불행한 배단이 있더라도 다시는 시끄러운 소란을 일으키는 단서로 삼지 않는다. 소지 한 장에 배사하여 수표를 만들어 함께 주노니 뒤에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이것으로 근거하여 알릴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두 집안 간의 합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상해 사건을 피해를 입은 그 이제 그 과부의 오빠가 내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네. 이제 그 청원서를 올렸는데 관청에서 이제 그거를 어떤 해결한 게 아니고 두 집안 간에 이제 서로 합의를 한 합의문이 뒤에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이제 두 집안 간에 이제 어떤 좋고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합의를 하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좋고 편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 애매하죠. 좋고 편한 게 대체 뭐가 좋고 편한가? 누가 과부 입장에서 좋고 편한가? 이 사람은 억울할 텐데 이게 이제 양반 집안이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그런데 이게 어떤 치정극으로 그러니까 외부의 소문, 구체적인 사실하고는 상관없이 외부에 이게 이제 소문을 퍼졌을 때 이것은 이제 이 집안의 그렇죠. 명예를 크게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두 집안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쉬쉬하고 예, 그냥 빨리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소문이 확산이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피해자인 그 과부만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그 나쁜 소문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여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과부 이 씨와 유정도가 나란히 관아에 청원서를 올린다. 뜻밖에도 두 문서엔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오연석이라는 인물이었다. 씨랑 그런 사이래. 바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 말세야. 아, 망치야 저거.
조선시대라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여자로서 이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 또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시선. 큰할아버님 재산은 제가 모실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자네 할아버지 형님 되는 분 제사를 자네가 왜 모시나? 여기 딸이 있거늘 출가회인 아닙니까? 제사는 내가 모실 거야. 제가 모신다고요. 너희 빠져. 빠져요.